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탐방하면 그죠? 지민홍 신한금융투자 한남동 PWM 센터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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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갖고 탐방 다니기 좀 힘드실 것 네. 같습니다. 네, 바로 본론에 들어가죠.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엠로가 네네. 살짝 조정 구간을 지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어떠세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수준이 높은지에 대한 또 네. 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저번에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던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그 엠로 클라우드는 자체 보안 시스템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고요. 뭐 고객사들 보면은 금융사인 ABL이나 미래에셋 등 그 금융권에서도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 고객사로 확보하는 자체 보안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매 SCM 관련해서도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진출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 빨리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탐방 다녀오신 그룹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딘가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하나기술이라는 회사입니다.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죠. 네, 하나기술이라는 회사고요. 되게 업사이드가 큰 회사라고 생각돼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2000년 6월에 창업했고요. 2020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뭐 실적은 지금 사실 딱히 볼 게 없는데 20년 3큐 누적 매출은 649억에 영업이익 37억, 21년 3큐 누적 매출은 679억에 영업 적자 42억 기록했습니다. 네,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생산한다고 하면 역시 벤더인 고객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은데요. 주요 고객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는데요.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이고 그 유럽의 폭스바겐이나 BYD 이런 데 다 협력 업체로 등록되어 있고요. 지금 신규로 얘기하고 있는 셀 업체들도 한 7, 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얘기가 나오는 곳이 7곳, 8곳이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현재 사업 내용 및 기술력에서 차별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기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랑 차별점은 뭐냐면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정별이랑 고객사별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좀 갖춰져 있습니다. 한쪽 셀 업체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군데의 셀 업체가 균등한 분포로 좀 약간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턴키 수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2차 전지 공정이 그 극판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마지막에 팩 공정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공정별로 장비가 7, 8개에서 많으면 10개까지 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토탈로 해서 한 3, 40개 정도의 장비가 들어가는데 일정 부분의 장비와 일정 부분의 그 공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공정에 대한 모든 타입의 전지의 장비를 다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제조 장비 업체보다 아주 탁월한 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조업체들 보면 반도체도 그렇지만 이 턴키 사업 전반적인 수주의 경쟁력이 참 크다라고 할 수 네. 있는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까요? 일단 리스크라고 볼 수 없고 장점으로 사실 되게 많이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그 일정 장비나 일정 공정만 납품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 셀 3사들이 다 1, 20년 전부터 셀의 완전한 공정 라인업을 다 할 수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개별 장비단을 납품하게 되면은 사실 너무 이 공정의 셋업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CR 같은 게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5% 이익률 내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 대표적으로 최근에 기사가 나왔던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도 중국 장비를 썼다가 다시 한국 장비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한국 장비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정의 모든 장비의 타입을 다 턴키로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엔드 유저인 셀업체 상황에서는 관리 비용이나 물류 그 공정의 그 라인을 구축하는 시간 자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의 그 이득이 있어서 하나기술을 채택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턴키 제작이 아무래도 원가 기술의 가격 경쟁력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네. 보니까 기존 사업은 해외 진출을 통해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규 산업이나 아니면 추가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추가 모멘텀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폐배터리 시장입니다. 이 폐배터리 시장이 규모가 2019년, 2020년에는 약 2조 규모에서 2030년에는 20조, 2050년에는 600조 시장까지 커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폐배터리 시장이 25년부터는 급격하게 개화할 가능성이 큰데 이 폐배터리 시장에서 하나기술은 그 수집한 배터리를 검사하고 만약에 재활용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그 충방전 기술을 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있는 전류를 다 방전하는 그런 장비를 2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장비에 대한 신규 모멘텀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UTG 관련인데요. 기존에 뭐 UTG 관련해서는 그 레이저로 커팅을 하고 불산으로 식학해서 강화 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측면에 크랙이 많이 생기면서 수율이 잘 안 나오게 돼서 폴더블 가격이 좀 올라가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기술이 그 고객사와 테스트 장비까지 마친 방법은 이 열로 그 유리를 수축이랑 팽창을 이렇게 해서 식학하는 방법이라서 뭐 환경 문제도 그렇고 단가 측면에서 그렇고 뭐 강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신규 장비로 채택될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1월 13일 전고점을 돌파했던 하나기술 네. 투자 포인트를 쫙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전 공정에 대해서 전 타입의 전지에 대해서 모든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태국의 그 GPSC라는 회사의 그 반고체 전지 생산 라인을 턴키를 수주했었어요. 재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유럽 ESS의 반고체 장비 수주도 예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폐배터리 검사 및 방전 장비의 시장이 커지면서 이쪽에 선점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UTG 관련도 기존의 방식에서 열면치 방식으로 가면서 신규 장비로 채택이 된다면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충분히 생길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탐방 기업은 하나기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한남동 PWM 센터 지민홍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